지금 시간이 2021년 7월 18일 오늘 일요일이고요. 오후 9시입니다. 자, 코스피 200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스피 200 지수죠. 금요일 날 0.44% 하락해서 434.82. 먼저 해외 증시를 한번 볼게요. 해외 증시. 자, 이거 필라델피아요. 예, 필라델피아는 지난달 저가 부근까지 왔습니다. 예, 한 번 더 하락하면 지난달 저가를 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 여기 지난달 저가 깨면 영구간이 여기 딱 하나 있어요. 예, 여기 영구간이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5개월 동안은 상승할 일이 없는 거죠. 고가 투자 심리도도 상승할 일이 없는데 예, 저가 투자 심리도도 상승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차트로만 봤을 때는 예, 반도체는 끝났다는 얘기죠. 예, 반도체는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도체가 끝나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을 어, 종목이 두 개가 있죠. 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끝나가는 거는 예,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도 같이 끝나갈 가능성이 높고 예, 두 종목이 우리나라 시총 1, 2위인데 예, 1, 2위가 끝나면 좋은 일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하여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월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나스닥도 음봉이에요. 나스닥도 음봉. 근데 나스닥은 위로 올라가서 윗꼬리를 만든 음봉이고, 예, 국내 지수는 위로 올라간 적이 없죠. 예, 아랫꼬리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둘이 좀 상반된 흐름이라는 거는 감안하시고 보세요. 예, 다음에 다우 지수는 아직 양봉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참고 삼아 보세요. 해외 증시가 이렇게 생겼다. 특히 지금 나스닥 지수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원봉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거 지금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나스닥이 워낙 예, 계속 상승하니까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상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번 달에는 상승한 게 없는 거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오히려 이번 달에 하락을 많이 했죠. 자, 요게 코스피 200 지수예요. 코스피 200 지수는 지난달 고가를 넘느냐 마느냐 이게 제일 큰 이슈예요.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난달 고가를 넘지 않아야 이게 상승의 부정적인 거죠. 지난달 고가를 넘어버리면 이제 복잡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봉은 지난주 고가를 넘지 못하고 윗꼬리를 살짝 만들었기 때문에 이 형태로만 보면 뭐 상승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다음 주로 가면 이렇게 상단선은 발달을 하고 의외로 하단선은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 구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 증시가 내리면서 선물 지수가 한 2% 넘게 개파락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2.35포인트. 그러면 상단선은 더 아래로 내려오고 하단선은 지금보다 더 엉망으로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주봉은 이제 하락 쪽에 더 유리한 구조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봉은 이따가 선물로 해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선물로 가보겠습니다. 뭐 월봉은 뭐 계속 똑같은 얘기니까 더 이상 반복할 필요 없는 거죠. 지난달 고가만 넘지 않으면 이건 하락이고 지난달 고가를 넘게 되면 예,
상승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선물은 이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이거를 얼마를 반영해야 되냐면 431.75 이 값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예, 이 값을 반영해서 보면 이렇게 되죠. 예, 훨씬 더 상단선이 발달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매도자는 매도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된 거죠. 예, 얼마 위로? 433 위로. 예, 433 위로는 주봉으로 봤을 때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단, 예, 개인이 현물을 매수할 때만. 개인이 현물을 매수할 때만 433 위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만약에 433 위로 왔는데 개인이 현물을 매도하더라. 그러면 종가에 매도 치셔야 돼요. 종가에. 예. 그러니까 매수를 하고 있으면 장중에 매도를 해도 되지만 매도를 하고 있으면 종가에 하셔야 된다고요. 그게 예, 속 편하겠죠. 자, 월봉은 지난달 저가를 깼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손절선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매수 전략을 사용하실 때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월봉의 매수가를 활용하고, 만약에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매수 전략도 일단 접고, 예,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수자는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게 좋다. 붕괴되면 골치 아프겠죠. 자, 쭉 여기서부터 보세요. 이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월, 화, 수, 목, 금. 그러니까 5일 중에 하락하기 좋은 달은 딱 수요일 뿐이었잖아요. 예. 그쵸. 수요일 뿐이었어요. 나머지는 상승하기 좋은 달인데 정말 웃기게도 월, 화 상승했고 수요일 날 하락했고 목요일 날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상승하기 좋은 때는 대부분 상승했다는 얘기죠, 지금. 이게 정작 하락하기 좋은 날은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는 상승하기에 조금 더 유리했고 정작 하락이 유리한 날짜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그리고 수, 목, 금은 또 상승에 유리하죠. 차트는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이번 주 저가를 깨느냐, 못 깨느냐, 그게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월, 화 사이에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한다 그러면 수목금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주봉이 무너지면, 예, 지금 저가 방어되는 거는 월봉도 없고 주봉도 없고 일봉만 가지고 일단 핸들링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이번 주 저가를 붕괴하느냐 붕괴하지 않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예, 뭐 저가 깨져서 시작하니까, 그러면 일봉은 지난주 저가가, 아니, 금요일 저가가 깨지고 월봉은 이미 깨져 있고 남은 건 주봉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거면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레버리지는 월봉은 매수가를 벗어났으니까 끝. 그죠? 주봉은 상단선까지 왔다 밀렸고, 예, 다음 주에는 하단선이 발달한 게 없기 때문에, 예, 주봉으로는 매수 전략을 여전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올라가는 것 다 월봉 때문에 올라간 거지 주봉에서 뭔가 받쳐주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주봉은 아직도 힘이 없다.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거면 월봉을 사용하시고, 예,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아이고 실패했구나 생각하고, 예, 대응 전략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개파락할 거기 때문에 여전히 선물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꽃버스. 예, 꽃버스는 지금 TO 상단선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요 2020년 4월달 봉에 지금 어떻게 보면 2차전 하는 모습인데, 예, 여기는 지금 음봉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답이 없고요. 지금 이제 양봉으로 확실하게 버틸지. 지금 형태는 어디랑 똑같냐면 2021년 3월달 월봉이랑 굉장히 흡사한 형태예요. 예, 거의 뭐 판박이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윗꼬리의 그 비율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이대로 마감하면 사실 그다지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상승할 거면 확실히 양봉으로 뻗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가를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8월 달에 저가랑 종가가 1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어쨌든 저가랑 멀어져야 돼요. 예, 저가랑 멀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양봉으로 만들면 불안하고 양봉의 크기가 상당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면 목표가는 한 2045원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난달 저가를 깨지 않는 것만으로도 목표치는 2045원이 되는데 8월 달에 1구간을 지나기 때문에 저가를 붕괴하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게 예, 일시적으로 다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되도록이면 예, 종가는 저가랑 멀어져서 다음 달에도 이번 달 저가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도 지난달 저가를 지켜야 되지만 다음 달에도 이번 달 저가를 지켜서 연속으로 두 번을 지켜야 됩니다. 이 두 번만 지키면 예, 이제 그 뒤로 3개월 그리고 고가는 내년 봄까지는 하락할 일이 없어요. 하락할 일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파동을 타면서 계속 투자 심리도는 이제 올라가는 구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 하도 찍어 누르니까 그게 중요해 보이고요. 이번 달에 개인이 지금 한 2천억 정도 매도하고 있어요. 곧버스를. 그러니까 다른 대부분 개인이 매수를 했는데 이번 달에는 특이하게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 어쨌든 다소 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예, 주봉은 저가만 안 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갭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예, 이번 주 저가만 안 깨면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예, 일봉도 갭상승으로 해서 오늘 그러니까 금요일 날 고가를 넘을 거기 때문에 뭐 일봉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현재 주봉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10거래일이 남았어요. 10거래일. 거래량은 거의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거래량은 지수가 상승하는데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계속 관찰을 해야죠. 예, 곧보수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은 계속 예, 양봉이 제대로 월봉에서 양봉이 제대로 예, 만들어질 때까지는 계속 숨죽여서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 매트릭스 구조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지금 8월 달을 예, 중심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8월 달에 상승으로 돌면 지금까지의 문제들이 어쨌든 해결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생기는데 8월 달에 하락하면 지금까지 반등한 건 싹 다 무시되고 예,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대부분 국가들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은 아예 그런 게 성립이 안 되는데 어, 몇몇 지수들은 비슷해요. 그러니까 8월 달에는 어쨌든 상승을 해야만 하는 그런 구조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뭐 국내 지수도 똑같고요. 그래서 7월 달에 어떤 봉을 그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양봉을 그리면 이제 8월 달에도 한번 올리겠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번 달에 음봉으로 크게 마감한다 그러면 8월 달에 악재가 뜰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8월 달에 뜨는 악재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규모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 상승을 거의 마무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달에 음봉이 난다라는 거는 이건 상승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거래일 남았기 때문에 10거래일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난달 저가 부근까지 왔고,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도 크게 오를 것 같이 했지만 지난달 종가보다 지금 낮은 위치에 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수준에서 더 내린다라는 거는 상승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의지로, 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가 있잖아요. 예, 나스닥 지수는 2만 1000까지 가야만 이게 온전한 상승이고, 그 전에 포기하면 이건 상승의 형태가 아니라 쏟아져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똑같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중간에 15,000도 못 가고 지금 무너진 거잖아요. 나스닥 지수는 아직 15,000도 못 넘었죠. 21,000은 두 번째 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무너지면 21,000을 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러면 예, 위가 아니면 이제 아래로 갈 테니까. 그래서 이번 달에 음봉이 난다라는 건 단순하게 하락한다, 조정한다의 의미보다는 상승으로 가는 걸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의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어쨌든 미국 증시가 내리고 국내 지수가 내린다라는 거는 예, 뭔가 지금까지의 상승을 마무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일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상승하지도 않고 하락하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게 제일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매수해서도 돈 벌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예, 특정 종목들 몇 개로만 지수를 관리하고 예, 뭐 움직이는 게 거의 없으니까요. 그러면 상승으로도 돈을 벌기 어렵지만 예, 저같이 고퍼스를 들고 있는 사람도 절대 수익이 안 나요. 지금 뭐 거의 저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 그럼 고퍼스도 수익이 안 나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수익이 크게 안 나고, 그러니까 양쪽 다 죽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필요해요. 이게 차라리 뭔가 위로 올라가요. 그럼 위로 올라갔을 때 그 올라간 걸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지 못하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근데 강하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무너질 것도 없는 거죠. 뭐 찔끔찔끔찔끔 움직이고 찔끔찔끔 내리는데 그거 가지고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적게 내리고 적게 올리고 적게 내리고 적게 올리고 이것만 무한 반복하면서 시간만 때우고 있는 상황이라, 예, 뭐 분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뭐 분석할 게 뭐가 있겠어요. 움직이질 않는데. 자, 하루에 거의 뭐 한 1조 원 가까운 돈을 매도 쳤다가 매수 쳤다가 맨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 돈을 자세히 보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베스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내일 선물 1조 원 사면 오를 거고, 반대로 선물 1조 원을 매도 치면 내릴 거라서 예, 선물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보세요. 자, 제가 보여드릴 종목 두 가지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월봉이랑, 그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월봉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그죠? 지금 하이닉스는 지난달 저가 깼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저가 부근에 있어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랑 거의 월봉이 똑같은 구조예요. 삼성전자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비슷해요.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엔 반도체는 끝났어요. 적어도 올해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났다라는 건 이거 무조건 하락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폭락할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는 크게 상승하기는 어려운 형태까지는 왔다라는 얘기죠. 이게 정말로 상승할 의지가 있었다면 지난달에 올렸어야 돼요. 근데 지난달에 안 올렸잖아요. 그 얘기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게 그대로 지금 필반 월봉을 보면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올해 크게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제는 크게 가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래로 쏟아졌을 경우. 예, 그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밑으로 내리면 예, 지수가 따라갈 거잖아요. 예, 그 타이밍이 언제냐? 예, 그 타이밍이 아마
코퍼스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월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지수로 보면 지수는 내리기 어려운 구조예요. 지수는 내리기 어려운 구조라고. 근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어려운 구조가 아니에요. 쏟아질 구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딜레마인 거예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쏟아져야 정상인 구조인데 오히려 코스피 200 지수를 보면 떨어지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예, 이게 딜레마인 거죠. 그러니까 1, 2위 종목은 내려.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진 않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오르니까 예, 떨어지지도 않으면서 지금 봉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시총 1, 2위 종목은 좀 피하시라. 예, 주식 거래를 하시더라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피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해외 지수도 문제지만 지금 삼성전자를 매수한 게 30조에 30조. 개인이 30조를 매수했으니까 거의 올해 들어 개인이 매수한 금액의 거의 절반이 삼성전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 되도록이면 피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돈 누적만 잠깐 살펴볼게요. 자, 얼마 샀는지만 보자고요. 자, 올해 들어 60조 샀어요. 그 중에 30조가 삼성전자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 달 들어 얼마 샀냐? 예, 이번 달 들어 5조 2천억 원 샀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 매도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예, 그냥 이 가격에서 이 정도에서 멈추든가 아니면 8조 원 이상으로 올라가든가 뭐둘 중에 하나로 가겠죠. 그래서 어쨌든 현물을 개인이 계속 사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닌 거죠, 상승에. 자, 이제 선물로 가봅니다. 1조 8천억이에요. 선물 매도도.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려면 외국인이 선물 잔뜩 사야 돼요. 주식은 끝났으니까. 이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선물로 올려야 되죠. 그래서 선물 매수가 잔뜩 나오는지는 꼭 확인을 하시고 네,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공매도만 한번 보고 갈게요. 얼마나 더 늘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한번 쏟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죽어도 안 내려요. 죽어도 안 내리니까 뭐 할 얘기가 없죠. 뭐 안 내리겠다라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답답한 거지. 예? 크게 올라가기는 사실상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된 거죠. 예, 해외 지수도 안 올라, 국내 지수는 개인이 매수 엄청 해, 공매도는 계속 쌓여가 답이 없어요. 얼마까지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공매도가 얼마인지. 어떤 악재가 있을까요? 자, 지금까지 5월 3일에 공매도가 다시 오픈이 됐는데 그동안 얼마의 공매도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18조 8,924억 원, 거의 19조 정도 공매도 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 19조, 선물 매도 1.8조, 그죠? 그다음에 개인이 현물 매수로 5조 2천억 원. 아, 이건 뭐 돈만 보면 예, 도대체 왜 상승하는지 알 수 없는 장이에요. 어쨌든 아직 10거래일이 남았고요. 10거래일 동안 월봉의 하단선을 이용해서 하락을 막을 거냐, 아니면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누르면서 지난달 저가를 깼으니까 거기까지 다시 갈 거냐, 이게 관건이에요. 매수 전략을 사용하실 분,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매도만 들고 있으니까 예, 저는 지수가 오르든 내리든 상방은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제 입장일 뿐이고 매수를 보시고 싶은 분은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면 안 됩니다. 예, 이번 주 저가가 붕괴되지 않는 조건 하에서만 매수 전략을 고민해 보세요. 자, 이상으로 자,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예, 분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